우리 안의 작은 팔레트. 노년의 피아니스트 유키 쿠라모토는 구부정한 몸을 피아노 건반 위에 들이고 있었다. 둥근 조명이 그를 비추자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는 무대에서 어눌하게 다음 곡을 소개할 뿐 어떤 퍼포먼스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그시 눈을 감고 연주에만 몰입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공연 마지막 곡으로 레이크 루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파란 물방울을 튀기며 건반 위를 사뿐히 거닐었다. 건반에서 튕겨나오는 물방울 소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레이크 루이스 앞에 나를 데려다 놓았다. 그 후 나는 복잡한 일상에 지칠 때마다 유키 쿠라모토의 피아노곡 레이크 루이스를 들었다. 그러면 피아노 건반을 타고 떨어지는 물방울은 내 마음에 조용히 고여서 호수가 되어 잔잔해지곤 했다. 드디어 나는 그 레이크 루이스에 오게 되었다. 호수가 그윽한 파란 빛을 품고 스스로 만들어낸 선율이 귓전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이 선율을 유키 쿠라모토도 들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피아노곡 레이크 루이스가 호수 위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호수가 내는 선율을 들으며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스 호텔을 지나 호수를 따라 걸었다. 가끔 여름이면 이곳에 머문다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 길을 따라 아침 산책을 한다고 했다. 나도 그 여왕의 길을 걷고 있었다. 마침내 호수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다. 거기에 두 개의 산길이 있었다. 하나는 저 멀리 하얀 눈이 덮인 산봉우리가 보였다. 다른 하나는 숲이 우거져 길 입구만 보였다. 둘 다 쉽게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되돌아갈까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상상하며 그리워했던 레이크 루이스의 모든 모습을 보고 싶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안달하듯 나는 호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끔 곰이 출몰한다는 표지판을 지나쳐 산길을 따라 곰 스프레이도 없이 올라갔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전나무 숲이 우거져 올라가는 내내 호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점점 인적도 드물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걷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겁에 질려 산 입구 표지판에서 대충 읽었던 곰 대처법을 상기해보려고 했었지만 헛수고였다. 산을 오르는 내내 몇 번이고 내려가고 싶었지만 레이크 루이스를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싶은 내 열망을 누리지 못했다. 거의 산 정상에 이르자 산길 바깥으로 불쑥 튀어나간 넓은 바위가 보였다. 바위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 세상 어떤 물감으로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파란 빛을 띠고 레이크 루이스가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색깔의 한계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이었다. 여행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색깔은 작은 팔레트에 머물고 있는 내가 가진 색깔의 한계를 자주 넘어서곤 했다. 그때마다 왜 여행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여행을 통해 색깔의 한계뿐만 아니라 스스로 알지 못했던 한계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나는 레이크 루이스에서 또 하나의 파란색 물감을 내 작은 팔레트에 채워 넣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별. 우리는 언제부터 그 알량한 불빛을 소유하라고 별을 버렸을까? 어둠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토록 어둠을 내쫓지 못해 야단이었을까? 별과 어둠을 내쫓고 얻은 것이라곤 밤의 노동뿐인데. 여기 우유니 소금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별을 지키기 위해 어둠에 익숙해졌고 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지금 자신의 별을 버린 사람들은 별이 그리워 이곳으로 온다. 일상 중독자의 여행법. 새벽같이 미나와 그로그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몽골은 혼자 여행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드와 운전기사를 고용했다. 그러나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진 가이드 미나와 돈키호테의 우직한 산초 같은 운전기사 그로그를 보자마자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풀었다. 먼저 울란바토르 시내 대형 백화점에 들러 장을 보고 10월이라 게르에서 자면 많이 춥기 때문에 침낭이 있어야 한다는 미나의 말에 침낭도 구입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를 빠져나와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변 풍경은 점점 황량해지기 시작했다. 차는 어느덧 도로를 벗어나 거친 벌판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허허 벌판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달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가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유목민의 후예가 가진 유전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길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길에 깔린 돌투성이들 때문에 차가 반쯤은 기울어져 달리기를 한참. 첫 번째 목적지인 바가 카를린 출루에 도착했다. 그곳은 수많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언덕 같은 곳이었다. 오는 길에 그렇게 험했던 것은 이 바위 언덕 때문이었다. 우리가 바위 언덕을 둘러보는 동안 미나는 주변에 있는 게르마다 다니더니 한 게르로 우리를 불렀다. 게르로 들어갔을 땐 한가운데 있는 화로에서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그것은 몽골식 양고기 칼국수였다. 칼국수를 먹는 내내 식사를 담당한 여주인 식구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칼국수는 걱정했던 양고기 냄새도 나지 않고 담백하게 맛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눈으로 훑어본 게르의 살림들은 우리에게 누추하게 보였으나 그들의 표정은 삶에 대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다시 차를 오랫동안 달려 만달 고비에 있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호텔 문은 구멍이 나서 제대로 닫을 수도 없고 화장실은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호텔 식당에서 저녁으로 한국 음식을 준비해줘서 나름 만족했다. 재미있었던 것은 호텔 식당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더니 뜨거운 물 한 잔과 티백 커피가루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첫날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무려 300km에 달했다. 이때만 해도 몽골 여행 대부분의 시간을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쉴 새 없이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벌판의 거친 바람 소리와 수다스러운 미나가 과묵한 그로그에게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러시아식 몽골어의 혀끝 굴리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일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 와이파이, 청결한 화장실, 모던한 카페에서 마시는 모닝커피, 뜨거운 물로 하는 기분 좋은 샤워, 성능 좋은 드라이어로 말린 가벼운 머리카락 등이 이 모든 것이 몽골 여행길에서 박탈당했다. 이틀째 되는 날부터 금단 현상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들른 호텔에서 급기야 헤어드라이어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에 불만을 터뜨렸다. 게르의 공동 샤워장에서 투덜거리며 긴 줄을 서서라도 매일 샤워를 했다. 이런 우리와 달리 미나와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며칠 씻지 않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씻으려고 했을까? 헤어드라이가 없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한테 그렇게 화를 냈을까? 몽골 여행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수롭지도 않은 일상 중독자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젖은 머리로 돌아다니는 것도 인터넷 대신 달리는 차 안에서 책을 보는 것도 놀라운 속도로 적응해 갔다. 어느 날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을 달려서 초원 한가운데 고즈넉하게 서 있는 게르에 도착해 밤을 보냈다. 게르에서 준비해주는 저녁을 먹고 게르 문 앞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은은한 보랏빛으로 물드는 하늘에 일찍 나온 저녁별들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게르 지붕에 밤의 추위를 막아줄 하얀 천막을 씌우고 게르 안으로 들어갔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로에 남은 불이 조금은 오래 견뎌 주기를 바라며 화로의 뚜껑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하며 기분 좋은 온기를 느꼈다. 그렇게 게르에서의 몽골 여행자의 소소한 일상이 끝나면 조원의 밤은 거대하게 잠들었다.